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요즘 시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도 지금 기분이 나쁘지 않게 시장을 잘 대응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를 미리 선점하신 분들은 지금 상승을 누리고 계실 거지만 또 이렇게 되면 포모에 빠지게 됩니다. 아, 난 왜 저걸 안 들고 있지? 그래서 꼭 시즌이 다가오면 움직이는 것들을 이번에는 확실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정치 테마 시즌이 되면 떤 종목들이 있고 어떤 테마들이 움직일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증시는 상승 중입니다. 상승 중이에요. 오늘 미증시가 좀 후반에 고꾸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지켜봤었는데 현재는 잘 버티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상승폭이 좀 있었습니다. 조정을 할 타이밍이 됐는데 조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장기 스윙 투자를 하진 않거든요. 단기 투자도 하고 특히 외국인 기관도 굉장히 빠른 주기를 가지고 순환을 하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조정은 좀 필연적인데 그 조정이 건강하게 이루어져야지 다음 상승이 더 힘차게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투자자 예탁금, CMA 잔고, 그 다음에 신용융자 이런 것들이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부릅니다. 증시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거죠. 증시에 투입되지 않고 투입되는 후보군들입니다. 신용융자는 아니죠. 투자자 예탁금이랑 CMA 잔고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자금들이 많아져야지 시장이 힘차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일본이나 미국이 왜 야구를 잘할까요? 네, 후보 선수들이 짱짱하기 때문이죠. 즉 후보군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투자자 예탁금이나 CMA 잔고가 많아졌다는 건 시장이 고꾸라지거나 또는 조정을 보일 때 의심의 여지 없이 우르르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란 겁니다. 최근에 많이 줄었었죠. 근데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랑 CMA 잔고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 잔고를 좀 보고 있었는데요. 인소프트 말고 인소프트도 좀 최근에 이제 12월 초에 신작이 출시되잖아요. 이것도 시즌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공매도 상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거랑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공매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2%, 3%씩 계속 상환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 반도체주들이 랠리하고 있는 이유가 딱 보이겠죠, 여기서. 삼성전자. 이거 왜 이렇게 느리죠? 뭐야?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하락 추세를 뚫어 올리고 거의 뭐 급등하기 직전의 차트 모습입니다. 그냥 차트 모양만 봐도 약간 대충 감이 오죠. 이렇게 되면 전고점을 뚫어 올릴 만한 차트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과연 페이크일지는 지켜봐야겠죠. 코스피는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안으로 떨어져서 트랩 스윙에 응징을 당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다시 끌어올렸어요. 그럼 여기서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유지를 한 3일만 해주면 다시 급등할 수 있는 흐름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게 트랩 스윙이 확정이 된다면 결국엔 또 고꾸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그 갭을 메웠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관망하는 스탠스를 유지했다면 이런 흐름에 흔들리진 않겠죠. 근데 떨어졌을 때 또 떨어진다 조정한다라고 다 잘라냈으면 마지막 상승을 누릴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루의 움직임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시장에 어떤 뉴스가 있냐. 지금 현재 야간 선물은 강보합 상태예요. 강보합. 내일 시초가는 뜨뜻미지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있는 뉴스들을 보면 오펙 플러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요 회의가 나흘 연기됐다. 유가가 폭락했다라는 겁니다. 유가가 얼마나 폭락했냐라고 하면 WTI가 2% 가까이 떨어지고 있죠. 유가가 100불을 다시 넘으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겠죠. 유가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건 인플레이션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고 이거는 연준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연준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참 웃기죠. 코로나 때는 인플레이션은 감내할 수 있다. 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아수라 백작이 따로 없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우린 그거를 보면서 잘 대응해야겠죠. 지금 원달러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삼성전자나 메이저 종목에서 수급 이탈이 발생할 수 있는 팩터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상자산도 반등하고 있죠. 그럼 최근에 가상자산을 좀 주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상자산도 어느 정도 되면 또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11월 그 미국 소비자 지수가 1년 후 기대 인플레가 4.5%로 가속되고 있답니다. 7개월 만에 최고라고 하는데요. 시장을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뉴스들이 있겠죠. 근데 어찌되었건 연준의 발표, 그 다음에 그 소비자 지수의 발표 같은 것들을 지켜보면서 대응해야겠죠. 근데 지금 앞으로 방향은 정해진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더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발생하기 어렵다.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게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 문제겠죠.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 금리 인하가 바로 진행되진 않겠지만 어찌되었건 천장권에 왔고 여기서 한두 번 더 올릴 수 있겠죠. 위기가 오면. 근데 천장권에 왔으면 틀림없어진 겁니다. 왜냐? 금리를 인하하냐 마냐 이제 얘기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만 가늠하고 시장을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막연하게 막 그 비관론자들이 시장은 고꾸라질 거다.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I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트먼 씨가 MS를 간다, 뭐 나온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오픈 AI 쪽으로 다시 복귀했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올트먼의 승리는 결국 AI 상용화 프로젝트가 한층 가속화될 것임을 예고한다는 평가다. 이제 이 AI를 이용해서 상용화를 한다는 겁니다. 돈을 벌겠다는 얘기잖아요. 챗 GPT는 결국 API를 팔아먹는 정도밖에 수익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이 발생한다면 그 산업들도 생길 거고 AI 관련 업체들이 힘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 관련주들은 등한시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산업을 이끌어가는 섹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5G가 개통될 때 그때 5G가 얼마나 시장을 이끌었습니까? 그런 종목 뭐 놓치게 된다면 진짜 그건 그거야말로 포머죠. 특히 가장 직전에는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잖아요. 그때 에코프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그 포머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AI랑 로보틱스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장에 돌아다니는 얘기를 보니까 로봇은 실질적으로 상승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왜? 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실직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로봇은 아직 필요 없다. 이렇게 결론에 다다르고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게 산업의 시프트인데요. 그럼 산업의 니즈를 알아야 돼요. 니즈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같이 또 이해되셨죠? 그러면 로봇이 왜 필요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다음 산업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겠죠. 뭐 세세한 로봇 산업이나 서비스는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니니까. 우리보다 더 잘 고민하고 더 연구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로봇을 사용하는 건 누구죠? 로봇을 사용하는 건 사업주입니다. 사업주.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돼요. 사업주는 원하는 건 뭐죠? 일하는 주체들이 자기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돈을 많이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진짜 단순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봐야 돼요. 그럼 이들한테 왜 로봇이 필요한지는 자명한 거죠. 로봇이 필요한 이유. 말 잘 듣고 고장 안 나고 돈이 일정하고 초기 투자 비용 크겠죠. 여기까지 오케이죠.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아직 구직률 사람들이 많으므로 로봇은 시기상조다라고 했죠. 이거는 시장의 니즈, 이 산업의 니즈랑 완전 정반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사업주들은 사람을 대체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 고용주가 제일 싫어하는 스트라이크도 하잖아요. 파업도 하잖아요. 그리고 임금 인상률을 계속해서 올려줘야 되고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당연히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로봇 도입이 시급한 거죠. 초기 투자 비용 많이 들어가겠지만 자기 말을 잘 들을 거고 유지 보수 비용도 이 임금 인상률 대비하면 더 효율적일 거고 정말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로봇에 대한 성능이 보장되지 않았던 거죠. 성능이 보장되지 않아서 못 쓰고 있는 건데 최근에 로봇들이 이족 보행 로봇도 훌륭하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매니플레이션 로봇 있잖아요. 한쪽 팔로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죠. 길거리를 보면 계속 차들이 움직이면서 배달을 하고 있잖아요. 로봇들이. 즉 로봇이 이제 우리 눈앞에 산업에 다가온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로봇은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주체가 될 겁니다. 그 시점이야 정확한 시점을 짚을 수는 없겠지만 임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박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임박해서 한참 상용화가 되고 있으면 그건 시대가 끝났을 타이밍입니다. 그 전에 알아야 돼요. 최근에 왜 로봇이 움직였냐라고 하면 기대감도 있겠지만 곧 상용화가 돼서 우리 눈앞에 실현될 거니까 라는 움직임인 겁니다. 만약에 한두 달 내에 로봇이 상용화돼서 시장에 풀려버리면 지금이 고점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직.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는 기대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에 대해서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렵죠. 그래서 로봇 ETF를 산다거나 그렇게 대체할 수 있겠지만 이 로봇 섹터에서 어떤 종목들이 더 유망한가는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그런 것도 제가 특정 주제를 잡고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직률, 그 다음에 금리, 채권 금리까지 해서 현재는 안정적인 단계입니다. 높죠. 높지만 더 이상 상승이 제한되고 있다를 다들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건 금리는 언제 떨어져요? 이런 얘기만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유지되면 이제 악재인 거예요. 악재가 아니라 그냥 노멀 상태인 거예요. 노멀 상태고 금리가 인하되면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의 시장이 앞으로 펼쳐질 거고 그리고 좀 있으면 경기 침체를 선언할 거예요. 경기 침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은 바닥을 찍은 지 3개월에서 4개월이 지난 상태겠죠. 즉 이전에 가장 큰 저점은 경기 침체를 선언했던 겁니다. 금융시장은 실물 경제를 선행하니까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경기 침체가 조금 더 길어진다는 판단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자, 이게 지금 코스피 시장인데요. 코스피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여기가 이제 바닥권인 거죠. 경기 침체를 선언했던 겁니다.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왔고 이제 경기 침체가 끝나고 극복하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이제 이게 극복이 끝나고 나면 경기 침체를 선언하겠죠. 선행했으니까. 지금 반등을 이루고 있고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를 극복했다는 거겠죠. 그때 우리가 인지했으면 늦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가 경기 침체의 피날레라고 판단을 했었고 여기서부터 비중을 늘렸던 거죠. 공격적으로 늘렸던 건 결국엔 그 AI, 로봇, 바이오 쪽으로 늘렸던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의 산업 시프트도 판단해야 되니까요. 이런저런 것을 판단해서 진행했던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또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 주시고요. 내일 시장이 끝나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